정봉재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극한무한 토론 투쟁. 아 이게 얼티미트 파이팅 컨퍼런스요?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마세요. 자 오늘 금요일 자 설 연휴에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생방으로 출연해 주신 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할 일이 별로 없는 분들. 많이 바쁩니다. 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삼선 의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마음이 급한가 봐요. 방송 분량 질질 끄는 거 보니까. 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재선 의원. 네, 저는 마이크나 제대로 대고 하세요 좀. 네, 맞상주라서 오늘 차려지느라고 바쁜데 정봉주 앵커가 불러서 왔습니다. 예. 저 이렇게 할 일 아니 없는 이번에 사람 어디 아닙니다. 출마해요? 여기도 방송 분량이 욕심 나는 모양인데. 자 진수희 전 재선 전 보건복지부 장관 13개월. 바른미래당 얘기해 주세요. 전 바른당 지금 바른미래당 전 바른당 최고위원 전직 전문. 예, 제가 할게요. 예, 산고 끝에 막 태어난 바른미래당의 밤이당. 진수희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올 한 해 무술년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무술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 여러분의 미래 우리 바른미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밤이당. 발음 잘하세요. 밤이당인데요 잘못하면. 아니 뭐 글자도 몇 개 안 되는데 풀로 불러주세요. 예. 바른미래당. 박원석 전 정의당 초선 의원 대표 경선에서 이정미 의원에게 낙선. 아니 아직 1년 전 얘기를 하시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 자리에 하셨습니다. 예,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네 진짜. 그래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통의 정의당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현재는 서울 변협에서 자격증을 주지 않았고 사무장을 하고 있어요. 어머. 로펌에 부장판사가 사무장한 건 이건 기네스북의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하다 특가법이라니까 특가법이 아니라 특경법이다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오시면서 또 다음 주 선별시대 출연 예정이다. 생방 들으면서 문자 보냈어요. 참 이정열 사무장 진짜 할 일 없나 봐. 훌륭한 분이네요. 엄청 부지런하시네. 스크립트 역할까지 해주시고. 할 일 없으면 앉아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자, 진수 의원님. 네. 바른미래당 출범했어요? 네. 저기 뭐야 한 13일 날? 사흘 됐네요. 사흘째 예. 됩니다. 예. 사흘 됐는데 얘기를 해보세요. 좀 뭐 하려고 그런 건데 거기. 우리 바른미래당은 예. 무능하고 위험한 이 현재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주적이 누구예요? 주적.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 낡고 부패한 반성도 혁신도 없는 자유한국당 또 점점 더 극우화돼가는 자유한국당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 야당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주적이 자유한국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 저게요? 그럼 진중권 저기 진중권 교수 거기 가야 돼 모두 가기? 모두 가기. 아니 잘하는 거는 도와주고요. 예. 여당의 경우. 근데 한국당이 우리 대한 세력이 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희망이 예. 별로 없다. 돌발 질문. 차 의원한테 되게 돌발 질문. 죄송한데 예.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표와 네. 현 민주당 대표는 아니지만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과 둘 중에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좀 너무 생각을 뻔한 해야 정답을 되네. 같은 질문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저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예. 여기 마이크로 바른미래당이 갖다 대고 하세요. 창당대회를 했잖아요. 그 창당대회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하시는 것 아마 같아. 저녁 때 네. 뒤풀이 장소로 중국집을 갔어. 네. 근데 그 유승민 대표하고 네. 안철수 전 대표하고 무슨 메뉴 시켰게요? 짬뽕. 맞아요. 너무 쉽나?
아니, 그건 중국집이라 아니야. 하니까 그런데 그거 요즘 중국집에 그 변두리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중앙에 있는 짬짜면? 짬짜면 짬뽕 반 짜장 반. 그거 시키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짬짜면은 이제 섞이지가 않아서 그거 시키면 안 돼요. 아, 섞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한 사람은 짬뽕밥 한 사람은 짬뽕면 시켰을 거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재밌다. 약간 썰렁한가? 디스하려고 지금 아니, 지어낸 그건 아니라- 꽁트죠. 아니 이제 실제로요. 예. 우리 광주 제가 요즘에 이제 광주 많이 안 있습니다. 광주에서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면 바른미래당이 뭐지?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거 짜집기 당인데 이것이 막 섞여 있다 이거예요. 막 햇볕 정책도 그렇고 짬뽕만. 어쩔 때는 요리 어쩔 때는 요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 의원님도 무능한 집권 여당과 반성 없는 아 구구 무능하고 정당. 위험한 그러니까 집권 위험한. 여당과 낡고 부패한. 편한 대로 좋은 말은 다 갖다 넣은 거야. 그래서 뭐 잘할 땐 도와주고 못할 때는 비판해야죠. 이거 누구나 하는 소리야. 아니 지금 보세요. 평상시에 예. 둘이 두 분 다 예, 예. 친이 출신아니에요. 우리 엄청 아니, 친하죠. 과거에는 친했어요.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친해요. 그런데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이면은 근데 정당이 조만간 말이에요. 멸문지화를 네, 면치 네. 못해. 정당이 아무리 이제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에 지역이나 그다음에 세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하더라도 정당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골간은 이념이라고요. 그죠? 그 이념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으냐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게 있는 건데 여기는 아예 그걸 다 얘들이래 이제. 아니 바른미래당은 그걸 아예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 오. 출발부터 자신들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수구 골통을 하든 아니, 좌빨을 하든 해야지. 너무 아니, 그렇죠. 잠깐만. 제대로 좀 써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게 이 보수 정당끼리 싸우는 모습 오랜만에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아니 근데 설날 아침부터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한번 길게 해볼까요? 정당의 이념? 근데 길게 해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양극단의 적대적 그 이 패권 정당 둘이서 예. 민주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적대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둘이 서로 공생하는 관계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피곤해하고 아니 하기 여기는 때문에. 정당끼리 으르렁거리는데 거긴 당내가 으르렁거리잖아요. 아 당내 으르렁거리는 거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으르렁거리던 분 다 당내 나가셨기 으르렁거리는 거 극복한 게 때문에. 이념을 빼자. 아니 근데 여기 진 이제 의원님, 근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좀 사실은 좋게 얘기해 준 건데 사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둘 다 아무것도 안 시켰어. 왜? 한 사람은 짜장면 먹자, 한 사람은 우동 먹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예 우리 아무것도 시키지 말자. 그렇게 된 거야. 여기는 닭광만 먹는 거야 이제. 아니 근데 닭광이 보니까 뭐예요? 단무지. 단무지. 아 제가 그렇잖아. 그거 다 빼버렸대잖아. 아니 그거를. 지금 바른미래당 출범과 관련해서 여러 당 중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렇게 그 거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 긴장하고 굉장히 불안하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미래가 돼서. 자유한국당의 주류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그리고 나는 저기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끊임없이 내가 그 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바른당과 통합하고 중도당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칼럼이나 방송 통해서 저는 지지를 긍정적으로, 보냈지 예, 한 번도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쭉 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야. 짬뽕도 안 시키고 우동도 안 시키고 그냥 단무지만 먹는 거야. 또 여기서처럼 광주 분위기 한마디만 더 드리면 광주가요 국회의원이 4명인데 예. 네 명인데 한 명이 이제 이번에 송기석 의원이 이제 아웃되고 나서 4대 3으로 갈렸어요. 이 민평당이 네. 바른당이 셋. 아.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어찌나 싸우든지 네. 우리 민주당은 어부지리 무슨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도 어부지리 없는데 아니 오늘의 주제가 2018년 설 명절상에 이런 정치 뉴스 꼭 오른다 하는데 주제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제일 핫해. 아니 저 진수현님 이거에 궁금한 게 지금 하나 있었는데 예. 아니 핫해 경우 이게 사람들 관심이지. 약칭을 안 쓰겠다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언론에 보니까 벌써 바른정당 이렇게 언론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세간에서는 바미당이라고 부르고.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진보정당 시절에 민주노동당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때도 약칭을 안 쓰겠다 그랬어요. 민주노동당으로 불러달라. 근데 모든 언론이 민노당이라고 부르니까 어느 날 그냥 민노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바미당이 되지 않을까. 요건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제가 우려하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영문 명칭이 뭡니까?
제가 바른미래당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영민뭉칭을 뭐라 그래야 정당하고 돼? 똑같아. 저스티스. 아니 우리 그냥 저스티스 파티인데 여기는 미래가 있잖아. 그냥 그대로 하시면 정하셨어요? 되죠. 영문칭을? 저스티스 퓨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저스티스 퓨처는 말이 안 되죠. 영문법상. 영문당은 뭐 영문명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직 그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아직 다음 안 주에 만드는 것 알려드릴게요. 같은데? 안 그냥 만들었을 수도 미래당이라 하면 있고요. 좋을 것 같은데. 매우 궁금했어요 미래당. 이게. 아 왜 미래당이라고 발음을 하려. 붙였죠? 미래당 못 쓰잖아. 저는 아니- 바른 미래당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세상 잘못 산 사람들이 꼭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느낌이 들어. 바른. 뭐 나쁘게 아니 보자면 뿌리가 뭐 아니, 또 뿌리가 느낌이. 아니 뿌리가 친이니까 착하게 살자. 그건 됐고요. 착하게 살고 너 이렇게 사심이 섞인 방송을 나쁜 하시면 안 미래인데. 아니 되고. 진짜 어제 저녁에 사시미 먹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봉도사는 좀 더 잘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사장님 잘 먹어서 잘 봐주세요. 우리 사장님. 아니요 지금 처음이라 네. 처음이라 아마 저기 언론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쓸 텐데 뭐 글자 몇 개 안 되는데 바른미래당이라고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바른정당 이렇게 언론이 쓰기 시작하면은 국민의당 분 출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건 마치 아까 바른정당 느낌을 차명진 주니까. 의원이 지적한 게 아주 무척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정확한 핵심을 짚었거든요. 정책 박사시니까. 그 서울대. 네. 그러니까 줄여서 닭광당이라고 그래. 닭광당. 닭광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왜 이념을 뺐는데 그건 정말 의아한 거거든요. 이념적 대립이나 이념적 갈등을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정당들이. 네. 그런데 잘안 그런 됐다. 그 이념적으로 막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 있기 때문에 하. 우리는 이 다양화되고 다원화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안보나 이런 쪽으로는 그 보수적인 기조를 취하면서 동시에 경제나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으로 지금 한다. 양극화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라든지 출산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것도 과거처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이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 창업이나 중소기업 육성한 이런 혁신 성장 위주로 간다 하는 이런 거를 과거의 보수 진보의 틀 속에 예.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로 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예, 어떤 정책을 행동으로. 내놓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보시면 예. 지금 차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은 짬뽕이니 죽도밥도 아니니 뭐 단무지. 닭광당. 아이 그 그럼 일본어 단무지로 쓰지 하니까 맙시다. 진짜. 일본어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예.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쪽으로 그 넘어오실 것 아니, 같은. 전 제가. 개인적으로 예,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네. 진수희 의원님 같은 분이 보수에 계시면 대한민국 그 많은 분들이 그 보수를 사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수희 의원님 그 당에 가면은 비주류 아니야. 힘도 없잖아. 지금 바른미래당에 예. 제가 비주류가 아니고 예. 현역이 아니라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지만 이제 다음 그래도 장관 출신인데. 2년 후에 총선에서는 뭐 오. 그래서 보수가 제가- 좀 제대로 서줬으면 좋겠어요. 뭐 네, 탈 네. 이념도 좋고 뭐 다 예, 좋은데 저는 홍준표 당 차명진 의원님 당 형님인가? 나도 거기 네. 비주류예요. 그. 왜다 빼? 좀 보수답게 좀 건강한 보수 있잖아요. 그 돌고 도우고 당의 좀. 중진들이 얘기했잖아. 이제 네. 막말하지 말라고 좀 제발. 네. 그리고 그 좀 쫀쫀하잖아. 어쩔 때 보면. 예. 자 박우석 의원님.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자 올림픽 개회식에서 태극기 개양되고 애국가 그러니까 김영남, 김여정 예를 갖췄단 말이에요. 태극기 애국가. 네. 만약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북한 방문했을 때 혁명 열사명가요? 그거 참배했다고 난리 피고 그랬잖아. 요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게 묘하게 그 개막식 때 주최국의 이제 단일팀과 이 그 한반도기가 입장하는데 전부 다 VIP석에서 일어났는데 딱 두 사람만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펜스하고 아베하고 그 모습하고 아베. 묘하게 대조되면서 이른바 이 올림픽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미일을 능가하는 그런 정치적 성과를 북이 거둔 거 아니냐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 대표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태극기에 예의를 표한 것은 처음이지만 작년 4월 5일 날 평양에 있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아시안컵 여자축구 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도하고 경기를 했는데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울렸어요. 그때 거의 4만 명이 가까운 북한 관중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 태극기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비해서는 좀 유연한 상황 대처를 그쪽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능락 경기장에서 4만 명 되는 게 일어난 게 팩트인가요? 네, 팩트입니다. 그건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선수들도 이렇게 감상을 해놓은 그 저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반면에 이 평창올림픽 개막을 둘러싸고 우리 또 이제 보수 진영의 그런 태극기 이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막 그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이 어떻게 우리가 유치한 올림픽에서 태극기도 개항을 안 한다 그러냐? 사실이 아니었고요. 태극기가 등장을 했고 또 인공기 심지어는 단일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꼭 성조기를 같이 드는 게 저는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이스라엘기도 들었죠. 저는 이런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정쟁 이후에 냉전 시대에 체제 경쟁을 하던 시대에 그런 산물인데 아직도 그런 수세적인 안보 개념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좀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북한을 하나의 그 정상적인 국가로 그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컨대 유엔 근무자들 다 이해 못하겠네요. 그럼. IS 있잖아요. IS가 우리나라하고 같이 국가 대 국가로서 수교를 맺자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못 받아들이죠 다. 아니 우리는 90년도에 제 얘기 교차 승인하고 유엔 가입을 했잖아요. 동시 가입을.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민정당 정부에서 우리가 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첫째 북한에 있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한마디로 정치범이 2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이제 실제 최소 20만 명인데 자 그런 나라를 과연 국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는 글쎄 이거는 뭐 예컨대 NLL처럼 어떤 그 서로 조개 뭐 어떤 그 뭐 고기잡이 어떤 영역 다툼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나 목함지뢰 사건 같은 이거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그 정상적인 어떤 국경을 침범한 이런 도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 나라에 대해 이 집단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국가로 취급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재 그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뭐 1980년대에 88년에 어떤 유엔에 그 동시에 가입하고 뭐 예컨대 무슨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런 정치범 수용소나 핵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 100번 양보해가지고 쟤네들이 어떤 야 우리 더 도발 안 하겠다. 정말 핵 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좀 표현하는 그런 모라토리움 선언하면 의지가 있을 때는 그럼 우리가 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인권 침해 국가라든가 어떤 뭐 핵 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그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우리에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딱 놓고선 지금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 말이야. 걔네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또 한술 더 떠서 왜 우리는 김일성한테 창배를 하면 안 되냐. 걔네들 하는 걸 왜 인정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넘어섰다. 강정 의원님 광주에서 멀리 오셨는데 바로 뒤에. 저는 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문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태극기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 김여정, 김영남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했다. 저거는 잘 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 우리가 인공기가 걸리는데 뭐 차렷 자살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 굿이나죠. 뭐 이건 이적성 뭐 이건 빨갱이 국가반법 좌파 위반 국가반법 찬양 고무.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85년 제가 재판을 받는데
제가 12년 구형에 7년을 선고받을 때 그 아니, 뭐로 무슨 폭행? 국가보안법 민미투 3미투로 재판을 받는데 검사가 이제 주로 공소 요지가 이런 겁니다. 붉은 깃발 들고 뭐 붉은색 머리띠를 메고 뭐 이런 거에 주로 북한하고 일치시켜 보려고. 예.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범인 지금은 스님이 된 여성이 되어 있는 그 공범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데 판사님의 뒷 의자색은 왜 붉습니까? 빨간 것도 아니고 검붉습니까? 판사석이 좀 그 진한 예. 자주색이죠. 그냥 방청객에다 폭소가 터졌어요. 사실상 이 80년대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 김영남이 설령 속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태극기나 또는 애국가에 대해서 예의를 표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존중을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 몰라요? 진수 의원님. 급하니까 그런 거야 지금. 진수 의원님. 급하기는 북한만 급합니까? 남한도 급하고 봐요. 미국도 이렇게 급하지요. 민주당하고 한국당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국민들이 피곤하잖아. 아니 그게 바미당이에요, 바른당이에요. 단무지당 아니요. 북한이 뭐 정식 국가냐 아니냐 그 여부에 대한 판정을 떠나서 예. 만약에 북한이 그 국제 대회라든지 국제적인 회의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유치를 했고 또 그쪽이 공식적으로 우리를 초청을 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기 초대받아서 간 상황이면 그래서 이루어지는 공식 행사에서는 우리도 난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은 이런 어떤 공식적인 프로토콜을 밟지 않은 개인 자격으로 갔다던가 하는 그런 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이쪽에서 문제를 삼았던 기억이 제가 있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쪽에서 막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하는 그거는 저도 보기에 조금 거북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그건 좀 생각. 애매해지네 사람이 네, 거기 쪽 하고요. 가더니. 소위 태극기 아줌마 부대, 태극기가요. 이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자꾸 태극기 든 사람이 마치 대한민국 애국자고 태극기를 안 든 사람 집회 시위 때 아무튼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니 근데 이런 면은 있어요. 몇 년 전에 예. 그쪽에서 4만 명의 관중이 다 일어나서 환호하고 했다는 거 하고 작년.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양쪽의 남남 갈등이 그냥 여과 없이 표출이 되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4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는 건 바로 또 그 지시다. 예, 그게 전체주의적인 그런 네. 단면이라 할 수가 물론 있고. 그 체제가 입장이 그래도 국제 규격에 좀 맞는 그런 룰을 쫓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북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예. 거는요. 광고 듣고 3부에 들어가면 안 돼.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만 써서 그런 만큼은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니라 설 교통특집 함께 나누는 나누는 기쁨으로 방송 중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돈 대주고 감옥 안 가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백두재 정치쇼 여의도 UFC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의원 겸 장관, 박원석 정의당 의원 출신 전직 전문. 자 아까 상황은 그 정도쯤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우리 동네에서 누가 될까? 자 광주에서 출사표를 던질까 말까 밀당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님. 네, 뭐 사실상 던졌다라고 글을 써주던데요. 예, 네. 사실상 던졌다. 광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경쟁 아니에요? 광주는 지금 민주당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방 정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두고 있어요. 예. 누가 나와있는지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싫다. 일단 차명진은 나왔다. 강기정. 강기정은 나왔다. 강기정은 나왔다. 강기정 후배한테 이거 끝나고 나서 예. 그냥 맞을까봐 겁나서 안 자, 돼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남지사의 재신임을 걸고 지루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경남지사 선거 절대로 안 지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 당 대표직을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6개 이기는데 이제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래요. 그게 조금 자신 없으니까 예. 6개였다 살고만 6개 중에서 경남지사로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6개 중에서 사실 부산하고 울산하고 인천이 사실은 이게 조금 흔들흔들하죠. 흔들흔들하거든요. 부산, 인천, 울산. 예. 여기가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 사실은 다 우리 진대. 자유한국당이 진대요. 그래서 울산 웬만 주셨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컨대 부산에서는 홍준표 32, 문재인 38.7. 내가 이제 조사해 왔다고 또 오늘 여기 출연료 받으려고. 울산에서는 홍준표 27.5, 문재인 38.1. 야, 울산 차이가 더 났네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오. 뭐 인천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거 때 상황이 확 정말로 그냥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와서 바뀌든지 아니면 한국당의 후보가 그냥 아주 그냥 폼나는 사람이 나오고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완전히 죽을 쓰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자유한국당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라고 이거 듣는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선거가 아무리 심리적인 것이지만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인 경우에는 대선 1년 후인 경우에는 되게 그걸 반영한데 따라서 지금 얘기했듯이 부산, 울산, 인천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경남은 어땠냐? 홍준표 37.2, 문재인 36.2거든. 이게 좀 힘쓰면 되거든. 그래서 내 생각엔 조금 약간 6개에서 좀 양보해서 일단은 내가 경남은 지키겠다.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대구하고 경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완싸에다게 이겼어요. 홍준표 45.4, 문재인 21.8. 그게 대구고 경북은 더 커. 홍준표 48.6, 문재인 21.7. 근데 이 홍 대표 근데- 말은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에 6군데 얘기했다가 그다음엔 대구시장 당선 못 시키면 뭐 자유한국당 문 닫는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경남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재신임 건다 그래놓고 또 얼마 전에는 지방선거 끝나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 막 이랬기 아니 이게 때문에 6개 이길 거란 거지 이제. 아니. 못해. 그런데 내가 보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땐 6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로. 그 마이크 앞에다 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미안합니다. 예. 제가 여기 좀 익숙치 않아서 6개 이기는 방법이 차 의원님 있어. 그 말씀 당내에서 먼저 전략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당내 실세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당내 이제 실세가 들으라고 나의 이 전략적 그 해안을 이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 얘기 안 들어요. 그리고 당내에서 사실 한번 두번 떨어지니까 검증을 별로 해가지고 존재 의미가 없어. 나오셔서 원래 말씀을 하시면 전략위원장 좋겠어요. 아니었어 당에 그렇지, 있을 때. 그렇지. 근데 제가 전략까지. 보기에 이 경남 관련해서는 예. 경남도 질것 홍준표 대표가 예. 대선 나오면서 중도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때 꼼수 사퇴 논란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난 컸어요. 정서가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마저 넘어가면 사실은 당 밖에서뿐만이 아니고 당내에서 무너질 겁니다. 저 체제가. 그에 대한 어떤 본인의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한데 문제는 마땅한 후보군이 있냐 지금 자유한국당에. 그러니까 홍준표 포스트 홍준표가 될 마땅한 후보군이 없어요. 지금 뭐 창원시장 지냈던 그 박완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은 고사하고 있지만 김경수 의원이라는 막강한 카드가 있어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강해. 뜻대로 안 될 별로 막강해 보이진 가능성이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 했다니까 거기에 높다. 연청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아까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강기정 대구는 이런 사람처럼 고유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아요? 그 김아무개는. 대구는 바른정당도 지금 길을 쓰고 달려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죄송합니다. 네. 달려들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어쨌든 고사하고 있지만 김부겸 장관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고 선거 진영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대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정치가 사람의 심리를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라서 그야말로 내일 일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예. 좀 해보면 한 2번 떨어져 보면 예. 이 큰 흐름이 보여요. 이게 여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객관적인 흐름을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1년 만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대개 대선 때 득표율도 수렴될 그대로 거다. 간다. 아하.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70%이지만 그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민주당의 표가 한 42% 정도 평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수렴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민주당의 후보가 무슨 뭐 특출난 사람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요즘에 여당이 돼서 매스컴을 많이 타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정치력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그 인정을 안 해요. 이 강기정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인정하거든. 그래서 떨어졌어도 두 분이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수기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후보가 있었어 이게. 이게 경남이요. 경남이 그런 후보가 경남에 없어요. 경남 아니 그건 있어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남에 아니 근데 카드도 경남이 있고. 경남에 보니까 부산에서 그 집값 이런 게 좀 올라가니까 밀려나간 분들이 양산, 그다음 마진창, 백만도시 이런데 젊은 20대 30대 부부 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동경남은 이겨. 서부 경남. 서부 경남이 문제인데 서부 경남에 또 김경수 의원이 진주고등학교를 나왔어. 가만히 있어봐. 이 사회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 보니까 분석해요. 자기가 민주당이라고 완전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우리 제가 얘기할게요. 중간 입장을 좀 취해봐. 어디다 핑거질을 하세요 지금? 실은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구 경남 부산 경남에 대해서 이제 빅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는 꼭 빅 전략.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득표율이 대선 때 높았고 우리가 앞섰고 거기에 이제 좋은 후보만 얹히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후보 뭐 이제 아까 김경수 현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기 김경수 의원도 아주 좋은 후보라고 봐요. 예. 그냥 좋은 후보가 아니라 부산 경남 입장에서는 집권당의 한 라인을 갖지면 거의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도 이번에 집중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울산? 연대입니까 아니면은 독자원입니까? 아니 뭐 연대는 현실적으로 과거에 이제 연대를 주로 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예. 여당과의 연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우리 강기정 선배 준비하고 계신 광주시장 도전을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예. 했고, 그다음에 경북지사, 전북지사.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설 연휴 이후에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현재 지지율로 내진 후보들의 인지도로 광역단체장 당선은 쉽지 않겠지만 정의당의 당 지지율을 높이고 정말 이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정의당이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한테 깊게 각인시키는 걸 목표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역 비례 의원을 그동안에 배출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6개 시도에서 고르게 예. 광역 비례 의원을 배출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개의 기초단체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단체장을 지냈던 인천의 남동구라든지 예. 또 창원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그런데도 연대 선거연대 해석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선거연대 해석 가능. 2010년 박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2010년에 선거연대를 통해서 사실은 개혁 블록을 짜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가 상당히 개혁 세력을 집결시키고 결집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광역 또는 기초단체의 그 연대도 여당이기는 하지만 여당과 연대, 야당과 여당의 차이겠지만은 좀 고민해 볼만하다. 가능성을 아예 다가놓은 건 아닌데 네, 예. 쉽게느냐 이 생각을 쉽게. 저희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지역. 전력 투구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하고요. 서울 서울 안철수 대표가 나올 게 없어요. 후보 없죠? 나옵니까? 지금 그러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와. 그걸 제가 안철수 조심스러워서 대표 나오면 우리 작전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안철수 대표는 1월 4일부터 제가 나온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계속 그 영향을 좀 입은 건 아니 아닐까요?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선거연대 못하죠. 안 하죠. 예, 그러면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나오고 안철수 자유한국당이랑 대표도 엮지 나오고. 마시고요. 네. 아니 그럼 자유한국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그럼 필패인데? 아니요. 이 진수이 우리들의 고유 영역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무슨 그 문재인 대통령 잠깐만. 단무지 아니 그렇게 얌작거리면 그 보수로서 품격 있게 좀.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품격 있어요 진수 의원님. 더 아니 이상- 우리를 너무 그냥 디스하는 것 같아 자유한국당. 제일 많이 디스하셨어요 오늘. 뭐 닭광 단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했었던 중도층이라든지 합리적 보수층에 있던 지지자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이러면서 이탈해 나오는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는 도저히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희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층에서도 한국당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이 꽤 당 있다고 지지율이 좀 보고요.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예, 저기 오. 수도권은 우리가 한국당을 분명히 앞지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는 지방선거 당선도 당선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야당을 좀 교체하자. 2등 전략이시네. 2등 전략. 그 보수의 이등 정당 보수의 되겠다. 적자. 아, 제가 뭐 적자는 우리다. 아니 하다 보면 그 광역단체 그 당선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야당을 교체하는 그런 야당 계기로 그 이번에 그 삼자. 바른미래당은 야당 심판론이네. 그 제1야당 그런 것 심판을 같아요.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 저희가 굉장히 중점을 두는 지역 하나가 대구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사람을 찾고 권영진 있는 자유한국당입니까? 중인데 바른미래당입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인데 왜냐하면 칼라 바른미래당 쪽에 가까운데. 우리 그 저기 바른미래당 전에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 예. 과거에 좀 전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을 문 닫게 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홍준표 대표가 대구시장을 당선 못 시키면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 된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닫는 거 아니 대문은 그냥 놔두고. 아니 한국당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저기 대구시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 권영진 데리고 오면 되잖아. 아니요 그런 식의 전략을 아니 저 하지는 않고요. 공도사님,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민주평화당도 생겼잖아요. 거기가 민주평화당이 오늘 안 나오셔서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예. 있는데 호남에 아마 이제 기반을 두고 있고 호남에서 그러니까. 대거 출마할 것 같은데. 실제 호남 특히 뭐 광주나 이런 데 선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민주평화당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오고 바른미래당도 나오고. 정의당도 나왔고 바른미래당도 나올 거고 오. 지금 자유한국당 모르겠네. 예, 광주만 보면 지금 춘추 전국시대 원래 이제 국민의당 시절부터 얘기를 하면 서로 후보를 안 나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이 이제 사석에서 나한테 선거 나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몽댕이를 불러부르겠다. 사실상 솔직해서 좋으셔.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병환 의원님이 지금은 이제 그 민주평화당인데 계속 나가주라고 하는데 절대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후보가 없다고 아우성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동철 의원이나 또 박주선 의원, 장병환 의원 이런 분들이 야,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서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를 잘 뽑아내면 광주는 그래서 광주는 민주당의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당다운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후보를 뽑는가가 과제입니다. 거기는 민주당- 강씨밖에 없잖아. 강씨.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다운 광주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1대1 대결될 것 같아요. 잘하면. 우리 출마했으니까 그럴 수 이미 있겠네. 그렇습니다. 전 당대표가. 아니 그래서 잠깐 이기를 타가지고 그냥 또 민주당다운 끼어드네. 전 당대표 누구죠? 나경채 당대표가 출마했습니다. 전 당대표가. 아니 민주당답다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 예. 보니까 지금 현재 윤장현 시장의 재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윤상현 보이네. 시장도 나오나요? 그렇죠. 현직 시장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답지 않은 시장이라서. 근데 지금 아니 안 가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그 바른미래당의 우리 바른미래당 어서 오세요. 의원 제가 볼 땐 이래요.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 제가 볼 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정리되는 선거일 거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하고. 네. 야. 만약에 이제 이게 이번 바로 돌발 지방선거가 방송하시네. 중선거 뭐 중선거 대선거구제면은 아마 일정하게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이 전부는 아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충격을 받을 거다. 왜? 수도권에서 2등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긴 삼등 지금 안 바른미래당이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사실은 이제 2등을 했어요. 2등을 한 이유는 뭐냐면 호남표가 상당히 그 밑에서 받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민평당이 떨어져 나갔다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실제 바른미래당이 제가 볼 때는 현재 구도로 가면
그 과거에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얻은 거를 두 개를 합한 표. 그게 보면은 21 더하기 6은 한 27, 8%. 이 표를 얻어서 24% 얻었던 홍준표를 이길 거라는 생각은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민평당도 사라진다.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승자 독식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아, 우린 이쪽이 더 근데 재밌어요. 그래서 자 반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아니, 없어요. 반론해야 돼요. 너무 아니, 근데 길게 하나만 더 얘기를 빨리 정리하세요. 하셔가지고. 빨리. 네. 따라서 6초 있어요. 저는 생각해. 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당 대표였으면 저는 그 홍준표 대표처럼 바른미래당한테 그렇게 막말 안 하고 네. 사실은 좀 경쟁하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 흡사하려고. 지방선거 때 나는 연대 단일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자, 6개 이상도 얻었을 거고. 자, 그 사라진다고 하니까 민평 이제 지금 아니 잠깐만 민평당은 아마 정리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예. 좋은 성적을 최소한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성적을 내게 그러니까 되면 그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내게 되면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예. 총선을 염려하는 현역 국회의원들 수도권, 그러니까 저 바른미래당으로 갈 TK 것이다.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불임정당에 최소한 있고 불임정당에서 총선을 치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선 주자가 있는 정당에서 자기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전략도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정책위의장. 예, 정책위의장. 네.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의 전략이 바뀐다? 그건 뭔 얘기예요?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후보한테 과거에 양보했던 그건 과거죠. 과거는 그랬기 과거고.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우리 서울시 선거 전략을 잘 좀 바꿔서 안철수를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누구? 있는 거죠. 그건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그에게 서울에 관심이 다 많아. 중도사는 저는 그러고 이제 단무진 아무튼 가만 계세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2등, 우리 민주당이 1등, 안철수 후보가 2등, 홍준표 당이 3등 하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이번 서울시장으로 보면. 그러면 홍준표 당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예. 내가 얘기했듯이 예.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왜 지방선거가 잘못 살겠어 왜? 전체적인 정치적 구도에 당장의 영향은 미치는데 특히 여당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야당이나 어떤 길게 봐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 효과가 단명해.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질 걸 예상을 하고 계신 아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등하면은 우리가 예. 상당히 좋지는 않지. 하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당 플러스 바른정당 표가 예. 곧 바른미래당 미안해 단무지당이라고 안 부를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표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오케이, 그건 동의. 그러니까 그건 산술적 합은 뭐. 산술적 합이 안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호남이 쭉 빠져나가고 실제 현재 전국이 상당히 어쩔 수 없이 이 주제가 양극단이 대립되어 있는 주제예요. 남북관계 핵 문제 이거기 때문에 저는 바른미래당이 국민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 당이 이 자리에서는 좀 격하게 논쟁을 하시는데 예.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대구 경북 같은 데서는 경쟁을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도 동의. 왜냐하면 연대를 워낙 한다.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하고 있고 후보군 측면에서도 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연대를 내놓고 말할 처지는 못 되지만 뭐 이심전심으로 한쪽이 후보를 안 내는 근데 방식으로 저희는 들어오면 낙선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낙선을 선택하면 선택했지 자유한국당 그렇죠. 연대를 선택하지 거기를 않았어요. 연대하는 더 길게 순간- 봐서. 아니 오늘 계속 좋은 분위기였다 지금. 거기를 아니, 길게 연대한 순간 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는 그럼요. 의미가 없죠. 아니지. 거기랑 연대하려면 우리가 왜 아니 그렇다면 바른정당 여당은 시절에 너무 쉬워지는 선거예요. 이 복당을 선거는. 했겠지. 아니, 복당하고 이렇게 안철수가 버티고 아니라 있었겠어. 안철수. 아니 나오면 거기랑 연대할 바에는 우리 민주당하고 아니지. 연대해야지. 봐봐. 지금 바른미래당이.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네. 지금 좀 진수 의원님 내 말 들어봐요.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 박근혜를 탄핵이냐 아니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밖에 정책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많이 게- 달라요. 아니,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근데 그 때문에 문제가 예. 사라져가기 때문에 예. 서로 차이들이 사실은 미세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차명진 의원은 절대 선거연대 할 것이다. 그리고
진수 의원님은 없다. 선거인데 하느니 우리가 왜 만들었냐 이 당을. 그렇죠. 야, 이게 강력한 차이인데. 네.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나온다. 가능성이 높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자, 박남성님 오늘도 생방이라니 봉도사님과 패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차명진 의원 인사하시고요. 네, 새해는 이기는 새해가 빨리 됩시다. 시간 없어. 진수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강기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현역 같은 강기정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원석 의원님. 예, 가장 오래된 정당 정의당의 박원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청취자분들께 교통 상황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자, 네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갖췄단 말이에요. 태극기 애국가. 예. 만약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북한 방문했을 때 혁명 열사명가요? 그거 참배했다고 막 난리 피고 그랬잖아. 요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게 묘하게 그 개막식 때 주최국의 이제 단일팀과 이 그 한반도기가 입장하는데 전부 다 VIP석에서 일어났는데 딱 두 사람만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시큰둥한 표정으로. 펜스하고 아베하고 그 모습하고 아베. 묘하게 대조되면서 이른바 이 올림픽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미일을 능가하는 그런 정치적 성과를 북이 거둔 거 아니냐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 대표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태극기에 예의를 표한 것은 처음이지만 작년 4월 5일 날 평양에 있는 김일성 경기장에서 아시안컵 여자축구 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도하고 경기를 했는데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울렸어요. 그때 거의 4만 명이 가까운 북한 관중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 태극기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에 비해서는 좀 유연한 상황 대처를 그쪽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 능락 경기장에서 4만 명 되는 게 일어난 게 팩트인가요? 네, 팩트입니다. 그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 선수들도 이렇게 감상을 해놓은 그 저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반면에 이 평창올림픽 개막을 둘러싸고 우리 또 이제 보수 진영의 그런 태극기 이 애국 시민들이 굉장히 막 그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이 어떻게 우리가 유치한 올림픽에서 태극기도 개항을 안 한다 그러냐? 사실이 아니었고요. 태극기가 등장을 했고 또 인공기 심지어는 단일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꼭 성조기를 같이 드는 게 저는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이스라엘기도 들었죠. 예, 저는 이런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정쟁 이후에 냉전 시대에 체제 경쟁을 하던 시대에 그런 산물인데 아직도 그런 수세적인 안보 개념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좀 극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북한을 하나의 그 정상적인 국가로 그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컨대 유엔 근무자들 다 이해 못하겠네요. 여러분. IS 있잖아요. IS가 우리나라하고 같이 국가 대 국가로서 수교를 맺자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못 받아들이죠 다. 아니 우리는 90년도에 제 얘기 교차 승인하고 유엔 가입을 했잖아요. 동시 가입을.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민정당 정부에서 우리가 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첫째 북한에 있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한마디로 정치범이 20만 명이 넘어요. 이게 이제 실제 최소 20만 명인데 자 그런 나라를 과연 국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는 글쎄 이거는 뭐 예컨대 NLL처럼 어떤 그 서로 조개 어떤 그 뭐 고기잡이 어떤 정봉재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극한 무한 토론 투쟁. 이게 얼티미트 파이팅 컨퍼런스요? 소개하기 전에 끼지 마세요. 자, 오늘 금요일 자, 설 연휴에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생방으로 출연해 주신 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할 일이 별로 없는 분들. 많이 바쁩니다. 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삼선 의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마음이 급한가 봐요. 방송 분량 질질 끄는 거 보니까. 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재선 의원. 네, 저는 마이크나 제대로 대고 하세요, 좀. 네, 맞상주라서 오늘 차려지느라고 바쁜데 정봉주 앵커가 불러서 왔습니다. 예. 저 이렇게 할 일 아니 없는 이번 사람 어디 아닙니다. 출마해요?
여기도 방송 분량이 욕심 나는 모양인데. 자, 진수희 전 재선 전 보건복지부 장관 13개월. 바른미래당 얘기해 주세요. 전 바른당. 지금 바른미래당. 전 바른당 최고위원 전직 전문. 예, 제가 할게요. 예, 산고 끝에 막 태어난 바른미래당의 밤이당. 진수희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올 한 해 무술년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는 무술년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 여러분의 미래 우리 바른미래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밤이당. 발음 잘하세요. 밤이당 돼요 잘못하면. 아니 뭐 글자도 몇 개 안 되는데 풀로 불러주세요. 예. 바른미래당. 박원석 전 정의당 초선 의원 대표 경선에서 이정미 의원에게 낙선. 아니 아직 1년 전 얘기를 하시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네 진짜. 그래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통의 정의당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현재는 서울 변협에서 자격증을 주지 않았고 사무장을 하고 있어요. 어머. 로펌에 부장판사가 사무장한 건 이건 기네스북의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송하다 특가법이라니까 특가법이 아니라 특경법이다.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오시면서 또 다음 주 선변시대 출연 예정이다. 생방 들으면서 문자 보냈어요. 참 이정열 사무장 진짜 할 일 없나 봐. 훌륭한 분이네요. 엄청 부지런하시네. 스크립트 역할까지 해주시고. 할 일 없으면 앉아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자, 진수 의원님. 네. 바른미래당 출범했어요? 네. 저기 뭐야 한 13일 날? 사흘 됐네요. 사흘째 예. 됩니다. 예. 사흘 됐는데 얘기를 해보세요. 좀 뭐 하려고 그런 건데 거기. 우리 바른미래당은 예. 예. 무능하고 위험한 이 현재 집권 여당을 견제하고 주적이 누구예요? 주적.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 낡고 부패한 반성도 혁신도 이니까 착하게 살자. 그걸 됐고요. 착하게 살고 너 이렇게 사심이 섞인 방송을 나쁜 하시면 안 일인데, 아니, 되고 진짜 어제 저녁에 사시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봉도사는 좀 이따 잘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사장님 잘 먹어서 잘 봐주세요. 우리 사장님. 아니요 지금 처음이라 네. 아마 저기 언론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쓸 텐데 뭐 글자 몇 개 안 되는데 바른미래당이라고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바른정당 이렇게 언론이 쓰기 시작하면은 국민의당 분 출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건 마치 아까 바른정당 느낌을 차명진 주니까. 의원이 지적한 게 아주 무척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정확한 핵심을 짚었거든요. 정책 박사이시니까. 그 서울대. 그러니까 줄여서 닭광당이라고 그래. 닭광당. 닭광 쓰지 말라니까. 그래서 왜 이념을 뺐는데 그건 정말 의아한 거거든요. 이념적 대립이나 이념적 갈등을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정당들이. 네. 그런데 잘안 그런 됐다. 그 이념적으로 막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해 있기 때문에 하. 우리는 이 다양화되고 다원화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안보나 이런 쪽으로는 그 보수적인 기조를 취하면서 동시에 경제나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으로 지금 한다. 양극화나 이런 게 너무 심각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라든지 출산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것도 과거처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은 이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 창업이나 중소기업 육성한 이런 혁신 성장 위주로 간다 하는 이런 거를 과거의 보수 진보의 틀 속에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로 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예, 어떤 정책을 행동으로. 내놓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보시면 예. 지금 차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은 짬뽕이니 죽도밥도 아니니 뭐 단무지. 닭광당. 아이 그 그럼 일본어 단무지로 쓰지 하니까 맙시다. 진짜. 일본어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예.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쪽으로 그 넘어오실 것 같은. 전 제가- 개인적으로 예, 예. 진짜 농담이에요. 진심으로 네. 진수 의원님 같은 분이 보수에 계시면 대한민국 그 많은 분들이 그 보수를 사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수 의원님 그 당에 가면은 비주류 아니야. 힘도 없잖아. 지금 바른미래당에 예. 제가 비주류가 아니고 예. 현역이 아니라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지만 이제 다음 그래도 장관 출신인데. 2년 후에 총선에서는 뭐 오. 그래서 보수가 제가- 좀 제대로 서줬으면 좋겠어요. 뭐 네, 탈 네. 이념도 좋고 뭐 다 예, 예. 좋은데 저는 홍준표 당 차명진 의원님 당 형님인가? 나도 거기 네. 비주류예요. 그. 왜다 빼? 좀 보수답게 좀 건강한 보수 있잖아요. 그 돌고 도우고 당의 좀. 중진들이 얘기했잖아. 이제 네. 막말하지 말라고 좀 제발. 네. 그리고 그 좀 쫀쫀하잖아. 어쩔 때 보면. 예. 자, 박우석 의원님. 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자 올림픽 개회식에서 태극기 개양되고 애국가 그러니까 김영남, 김여정. 없는 자유한국당 또 점점 더 극우화돼가는 자유한국당을 대신해서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 야당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요. 아니, 그러니까 주적이 자유한국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아니 우리는 뭐 다 다 저게. 그럼 아. 진중권 저기- 진중권 교수 거기 가야 돼 모두 가기? 아니 잘하는 거는 도와주고요. 예. 여당의 경우. 근데 한국당이 우리 대한 세력이 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희망이 예. 별로 없다. 돌발 질문. 차 의원한테 되게 돌발 질문. 죄송한데 예.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표와 네. 현 민주당 대표는 아니지만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과 둘 중에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그거 좀 너무 생각을 뻔한 해봐야 정답을. 되네. 같은 질문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저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예. 바른미래당이 여기 마이크로 갖다 대고 하세요. 창당대회를 했잖아요. 그 창당대회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긴장하시는 것 아마 같아. 저녁 때 네. 뒤풀이 장소로 중국집을 갔어. 예. 근데 그 유승민 대표하고 네. 안철수 전 대표하고 무슨 메뉴 시켰게요? 짬뽕. 맞아요. 너무 쉽나? 아니, 그건 중국집이라 아니야. 하니까 그런데. 그거 요즘 중국집에 그 변두리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중앙에 있는데 짬짜면? 짬짜면 짬뽕 반 짜장 반. 그거 그러니까 시키지 아니 그러니까 짬짜면은 이제 섞이지가 않아서 그거 시키면 안 돼요. 아. 섞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한 사람은 짬뽕밥 한 사람은 짬뽕면 시켰을 거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재밌다. 약간 썰렁한가? 디스하려고 지금 아니, 지어낸 그건 아니라- 꽁트죠. 아니 이제 실제로요. 예. 우리 광주 제가 요즘에 이제 광주 많이 안 있습니다. 광주에서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면 바른미래당이 뭐지?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거 짜집기 당인데 이것이 막 섞여 있다 이거예요. 막 햇볕 정책도 그렇고 짬뽕 어쩔 맞네. 때는 요리 어쩔 때는 요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진 의원님도 무능한 집권 여당과 반성 없는 무능하고 구구정당. 위험한 그러니까 집권 위험한. 여당과 날고 부패한. 자기네들 편한 대로 좋은 말은 다 갖다 넣은 거야. 그래서 뭐 잘할 땐 도와주고 못할 때는 비판해야죠. 이거 누구나 하는 소리야. 아니 지금 보세요. 평상시에 예. 둘이 두 분 다 예, 예. 친이 출신 아니에요. 우리 엄청 아니, 친하죠. 과거에는 친했어요.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친해요. 그런데 예.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이면은 근데 조만간 정당이 말이에요. 멸문지화를 맺지 네. 못해. 정당이 아무리 이제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에 지역이나 그다음에 세대 이런 것들이 하더라도 정당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골간은 이념이라고요. 그죠? 그 이념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으냐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게 있는 건데 여기는 아예 그걸 다 얘들이래 이제. 아니 바른미래당은 그걸 아예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이 오. 출발부터 자신들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수구 근데 꼴통을 하든 아니, 좌빨을 하든 해야지. 너무 그래. 아니, 잠깐만. 제대로 좀 써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 보수 설날 정당끼리 싸우는 모습 오랜만에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아니 근데 설날 아침부터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한번 길게 해볼까요? 정당의 이념? 근데 길게 해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양 극단의 적대적 그 이 패권 정당 둘이서 예.
민주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적대적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둘이 서로 공생하는 관계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피곤해하고 아니 하기 여기는 때문에. 정당끼리 으르렁거리는데 거긴 당내가 으르렁거리잖아요. 아, 당내 으르렁거리는 거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으르렁거리던 분 다 당내 나가셨기 으르렁거리는 거 때문에. 극복하기 이념을 빼자. 아니지 여기 이제 근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까 좀 사실은 좋게 얘기해 준 건데 사실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둘 다 아무것도 안 시켰어. 왜? 한 사람은 짜장면 먹자, 한 사람은 우동 먹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예 우리 아무것도 시키지 말자. 그렇게 된 거야. 여기는 닭광만 먹는 거야 이제. 아니 근데 닭광이 보니까 뭐예요? 단무지. 단무지. 아 제가 그렇잖아. 그거 다 빼버렸대잖아. 아니 그걸. 지금 바른미래당 출범과 관련해서 여러 당 중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이렇게 그 거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 긴장하고 굉장히 불안하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미래가 자유한국당의 주류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아 그리고 나는 저기 뭐야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끊임없이 내가 그 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바른당과 통합하고 중도당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칼럼이나 방송 통해서 저는 지지를 긍정적으로, 보냈지 예, 예. 한 번도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쭉 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는 거야. 짬뽕도 안 시키고 우동도 안 시키고 그냥 단무지만 요즘 먹는 거야. 또 염소처럼 무슨 광주 분위기 한마디만 더 드리면 광주가요 국회의원이 4명인데 예. 네 명인데 한 명이 이제 이번에 송기석 의원이 이제 아웃되고 나서 4대 3으로 갈렸어요. 이 민평당이 네. 네. 바른당이 셋. 아.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어찌나 싸우든지 네. 우리 민주당은 어부지리 그래서 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도 어부지리 없는데 아니 너- 오늘의 주제가 2018년 서울 명절상에 이런 정치 뉴스 꼭 오른다 하는데 주제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게 지금 제일 핫해. 아니 저 그렇지, 진수현님 이거에 궁금한 게 지금 하나 있었는데 예. 아니 핫해 경우 이게 사람들 관심이지. 약칭을 안 쓰겠다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언론에 보니까 벌써 바른정당 이렇게 언론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세간에서는 바미당이라고 부르고.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진보정당 시절에 민주노동당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 그때도 약칭을 안 쓰겠다 그랬어요. 민주노동당으로 불러달라. 근데 모든 언론이 민노당이라고 부르니까 어느 날 그냥 민노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바미당이 되지 않을까. 요건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제가 우려하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영문 명칭이 뭡니까? 제가 바른미래당을 고민해봤는데 이게 영문 명칭을 뭐라 그래야 돼? 똑같아. 저스티스. 아니 우리 그냥 저스티스 파티인데 여기는 미래가 있잖아. 그냥 그대로 하시면 정하셨어요? 되죠. 영문 명칭을? 저스티스 퓨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은 아직 저스티스 퓨처는 말이 안 되지. 영문법상. 영문당은 뭐 영문명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아직 그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아직 다음 안 주에 만드는 것 알려드릴게요. 같은데? 안 그냥 만들었을 수도 미래당이라고 있고요. 하면 매우 궁금했어요 미래당. 이게. 아 왜 미래당이라고 발음을 하려. 붙였죠? 미래당 못 쓰잖아. 저는 아니- 바른미래당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세상 잘못 산 사람들이 꼭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느낌이 들어. 바른. 뭐 나쁘게 아니 보자면 뿌리가 뭐 아니, 또 느낌이. 아니 뿌리가 친이